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쓰신 엘리언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주식을 연구를 하던 것을 그런 금융기법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부동산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우리 아파트에 샀는데 그게 최근에 엄청 올라서 잘 팔아야겠다. 그 일념으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전문가 비슷한 끝까지 좀 다가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하나 썼고요. 그냥 하락이 아니라 그동안 34년 동안의 상승장을 마감한 8년 동안에 거의 반토막 수준의 아파트 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여러분들께 좀 경고성 멘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 필명이 엘리엇이잖아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고 제가 이제 증권 처음에 입문했을 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을 보고서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주식 카페에서 엘리엇이라는 필명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카페에서 계속해서 그 필명을 썼고요.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보시듯이 이거 피보나치 계수라는 어떤 수열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고요. 예. 파동의 형태는 상승은 5개의 파동, 그다음에 하락은 3개의 파동, 이것을 무한히 반복한다라는 의미고요. 상승파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조정은 A, B, C 이렇게 커렉티브 웨이브로 조정을 받는데 직전 파동에 대한 일정한 되돌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특히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른 게 다른 전문가들은 감정원이나 KB 데이터를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홍남기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감정원과 KB 데이터에 대해서 논란에 일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게 부동산 연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엉망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엉망이에요. 진짜로 기관에 있는 분 2명이랑 저랑 셋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거의 10수년 동안 주식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다뤘거든요. 거의 전문가급에 저는 자신을 해요. 네. 그런데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엉망이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 주식시장은 거래소에서 나오는 실거래가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누가 가공을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감정원은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KB는 중개업자들이 앉아서 한 4천 몇 명이서 입력을 하는 걸 취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네. 거기는 인위성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계약서상에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허위 계약이라고 뭐 취소하고 하지만 그거 빼면은 다 온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우리가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게 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쪽이 실거래가고요. 이쪽은 할 수 없이 KB와 부동산뱅크에 나온 장기 시계열 데이터의 월봉 중간 시세, 상위 평균, 하위 평균의 중간 시세를 가지고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느끼는 바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시장을 보고 느낀 것 중에 저는 자주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예, 뭘 연구하다 보면은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걸까? 할 정도로 놀라운 거를 많이 발견해서, 주식시장은 제가 10수년 연구하다 보니까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또 알던 거를 반복해서 연구하니까 놀랍지가 않은데, 부동산은 제가 지금 연구했던 게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또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데자뷰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링컨과 뭐 케네디의 어떤 평행이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왔던. 네, 서프라이즈 되게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부동산 시장도 반복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근데 너무너무 똑같아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랑 비슷하게 움직였다면 정부의 규제책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나 일반 실수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도 또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데 착안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난 30년 정도를 보면 큰 폭의 조정을 보인 때는 이쪽에 보이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의, IMF 직전까지의 조정이 한 8년 정도가 있었고요. 네. 여기 8년 정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상승장의 직전인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버블 세븐이 무너지고서 2013년 미국 재정위기, 서프라임 이렇게 올 때까지의 또 조정이 있었는데, 요걸 보시면 요 조정과 요 조정이 중간에 반등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한 게, 그러면 이번 상승장 6년째 올랐네, 7년째 올랐네, 8년째 올랐는데 계속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때가 언제 있었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 98년 IMF 때부터 2006년
11월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까지의 8년 동안의 상승이 이번 상승장 직전의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승은 2013년 1월부터 지금 고점은 제가 실거래가로는 여기 보이는 거는 물가로 다 환산한 CPI로 나눈 실질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이 고점이라고 지금 나와요. 제가 어저께까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IMF 이후에도 1, 2, 3, 4, 5 아까 말했던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5개의 상승 파동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1, 2, 3, 4, 5 이렇게 상당히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끝은 버블 세븐이 무너진 이후의 파동이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언제 팔아야 될까.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팔았거나 2년 전에 팔았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티고서 참고서 기다렸고서 마지막에 이때다 싶어서 판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제가 2016년 1월 달에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아, 내가 1파에는 못 샀지만 2파 조정한 때는 샀구나. 그러면 3파 끝나고 5파에 팔아야지 라고 한 게 작년 말이었어요. 제 계산으로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상투였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집을 팔았으니까 저도 이제 무주택자잖아요. 근데 전세도 상투에 들어갔어요. 아, 전세값도요? 당연하죠. 지금 아파트 값도 오르고 전세 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상투에 팔았지만 전세도 상투에 들어갔다. 저는 근데 그게 불안하지 않는 게 만약에 거기서 몇 년 하락을 하면 매매값은 자기 돈을 손해를 보는 거지만 전세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보증보험도 400만 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전세가 한 60%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한 10억 돈 되는 돈을 집주인이 못 돌려주지는 않겠죠. 하락해도 그 이전에 그보다는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는 만약에 2년이나 4년 있다가 아, 이때다 싶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얼른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00만 원이라는 돈을 떠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실거주 집도 정리하셨네요. 그렇죠. 네. 와, 진짜 확신이 있으신 거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점과 가격까지 우리 아파트 카페에다가 내가 얼마라는 금액까지 올렸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 다 비웃었어. 우리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웃었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비웃었어요. 제가 6억에 샀는데 이게 한 7억 2천까지 오르더라고요. 지하철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잘하면 8억 2천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8억 2천 넣고 이제 9억이 갔어요. 그래서 9억에 야, 이거 15억도 갈 수 있겠네 그랬더니 또 웃기고 있네요. 또 주민들도 웃기고 있네요.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 아파트는 평생 안 오르는 아파트다 이랬어요. 제가 들어갈 때도 진짜 안 오르는 아파트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올랐냐면요. 1파와 2파는 거의 눌려 있어요. 진짜 오르는 건 3파와 5파예요. 특히 5파는 마지막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무섭게 올라가는 거. 그걸 나중에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시장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제가 아까 지수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매일 아침 한 5시 반이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다운받는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 다운받은 것 중에 제가 아파트 400개를 골랐어요. 시가총액 1등부터 일단 1등부터 100등까지 고르고 강남구는 뭐 한 20개 되고 뭐 송파구도 몇십 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원구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100등까지 하면. 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에 있는 지역을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1등부터 10등까지 또 1등부터 20등까지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안분을 해서 400개 아파트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걸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제 지수 기여도죠. 세대수와 금액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0조 중에 이 아파트가 뭐 15조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오른 거에 대한 프로티지에다가 지수 반영률을 곱하면 0.000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개를 다 더해요. 그러면 아, 오늘 0.02% 올랐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우리가 코스피에서 보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일단 제가 15억 이상과 15억 이하를 나눴어요. 네. 15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고가주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상에 보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가 포함이 됐어요. 나머지는 15억 이하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는 레드존과 블루존이었어요. 강남 4구 플러스 용산구까지가 4개 구는 레드존이었고 나머지는 블루존, 레드, 블루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이제 고가 아파트의 지수를 만들고 나머지에 또 21개의 구에 또 합쳐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2개의 지수를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메이저 인덱스가 있고 레드 인덱스가 있고 블루 인덱스가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이 뉴스는요. 작년 4월 총선 바로 직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4년 전에 총선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년 총선 결과예요. 4년 전후예요. 보시면 강남 3구 용산 핑크 외딴섬. 이거 보고 저는 또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아, 맨날 소름이 끼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아까 그 지도를 만든 게 아니고 15억을 가지고 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총선에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이거는 레드존이 아니고 핑크존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핑크존과 블루존. 핑크존은 110개 단지에 17만 1천 세대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블루존은 255개 단지에 37만 7천 세대인데 4개 구랑 21개 구의 시가총액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워낙 얘가 압도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블루존이 너무 많잖아요. 21개 구면. 네. 그럼 그 15억 이하도 9억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9억, 15억에 딱 3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또 나눴어요. 그래갖고 그린 9억과 15억 사이는 옐로우존, 그다음에 9억 이하는 그린존 했는데 우리가 뭐 강북, 강남 나누는데 금강구가 솔직히 강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대가. 네. 그러니까는 그린존,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죠. 그러니까 옐로우존은 그 한강벨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강을 따라서 좌우로 평평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옐로우존이고, 옐로우존을 보면 175개 단지에 22만 세대고요. 그린존은 80개 단지에 15만 7천 세대.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반반 똑같아요. 이렇게 참 희한한 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같은 거를 반영하구나. 어떻게 강남 4구와 용산구가 콕 찍어서 15억 이상이 되면서 핑크당이 됐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섹터로 나눠서 중저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따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면 현재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수를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번 시장도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저도 이제 증권사는 이제 몇 년 전에 퇴사를 해서 증권업에 문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요, 세상을 염탐해요. 염탐. 그러니까 전에는 부동산을 솔직히 몰랐어요. 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그냥 김현미 장관 말처럼 그냥 사는 곳이지 그걸로 뭐 자산을 늘리고 말고, 왜냐면 부동산 펀드, 그다음에 선물 옵션 요쪽만 투자를 한다는 생각만 했었지, 그전에는 부동산 관심이 없었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이쪽 했는데, 그전에는 주식 시장을 보면서 세상을 염탐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 일제시대 때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하니까 더 정밀하게 세상을 염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희열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희노애락도 느끼고 또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는 꼭 그 서울만 아니라 지방 중소 도시까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유튜브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효랭이님과 이제 경쟁자가 돼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 인덱스를 종합 인덱스가 있고 저렇게 세분화 3개 카테고리로 인덱스를 나누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2021년부터입니다. 딱 2020년도 아니고 2022년도 아니에요. 2021년부터 서울 아파트가 대폭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023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한센 사이클. 미국 80년 데이터를 연구한 그 한센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부동산 연구해 보니까 17년 주기로 반복을 하더라. 근데 리먼 사태 나기 전까지 진짜 다 들어맞았어요. 근데 2007년도 정도에 그 부동산 버블이 왔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7년 후면은 2023년, 2024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 중에서도 2023년에 버블이 터질 거고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엘리어트 파동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책에는 제가 작년 11월에 책을 썼는데 11월부터 내년 4월 이전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는 부동산 상투를 치고 34년 동안의 상승을 마감하고 8년 정도 깊은 조정을 하겠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연구한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지금 대입을 해보면서 왜 올해 제 느낌으로는 아직은 실거래가 아직 2월 달께 신고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거래 CPI로 나눈 물가 지수를 반영한 실질 지수로는 2월 달에 이미 그 상투를 친 것 같아요. 아직은 잠정치입니다. 책 제목이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잖아요. 그 작년 연말에 쓴 책이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미래형이잖아요. 내년에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완료, 이미 상투를 쳤다. 제 판단입니다. 아직 잠정치긴 하지만. 그러면은 현재 완료는 영어에서 have 플러스 pp잖아요. 그렇죠? 과거 분사.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야 돼요.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받침 하나만 붙이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연말에 꼭지 친다, 내년에 꼭지 친다, 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되는 전문가들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2021년 그것도 1분기냐, 그것도 2월이냐, 그걸 갖다가 제가 엘리어트 파동과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과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실거래가 지수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1986년부터 요거는 이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1월 달로 지금 고점이 돼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2월이에요. 네.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상승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87년 5월부터 노태우 1파,
그다음에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대통령 때네요. 그다음에 4파, 그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지금까지 5파. 이게 딱 들어맞아요. 형태가. 그러면서 그 하위 파동에서도 하위 파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 4, 5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1, 2, 3, 4, 5 더 이렇게 쪼개 보면은 계속해서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모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큰 모양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 지금 기준으로는 2월 달에 고점을 쳤다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이 34년 동안의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은 1파에 대한 되돌림 2파, 3파에 대한 되돌림 4파, 5파에 대한 되돌림 없어요. 왜요? 끝이니까. 끝이니까. 5파가 끝이니까. 그러면 그럼 앞으로는 조정파는 뭐냐면 전체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파예요. 근데 요 조정파는요. 직전에 그 상승파의 하위 파동인 4파와 형태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이건 6년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8년으로 늘렸어요. 늘리면 요 A, B,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하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요걸 복사한 거예요. 시간만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 21년 2월이 고점이었다면 92년 2월이 저점이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 반등판인데 이때 반등도 엄청 셌거든요. 서프라임 직후에도. 네. 그다음에 94년 5년 6년에도 반등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보시면 이때 고점보다 낮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때 고점보다 낮잖아요. 네.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냐면 더 높았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서초구는요 이때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여기서 만약에 23년 뭐 10월 달 정도에 연말에 샀다. 그다음에 한 2년 오르면 팔아야지 갖고 홀라당 팔았는데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계속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못을 박아놓지 말고 이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23년 말에 내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더라도 빠지는 척 하다가 또 가버릴 수 있고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손자가 언제 나오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 갖다가 8년 있다가 야 너 8년 전에는 이랬놓고 왜 지금 와서 달라졌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튜닝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이렇다 그러냐면 제가 여기 요게 8년입니다. 98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정확히 8년이죠. 근데 이때 보면요. 2013년 1월 날짜는요. 이때가 1월 2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 요때는요. 11월 9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일거래가를 매일 아침에 데이터를 다운받으니까 지수의 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원이나 KB처럼 두리뭉실하게 고점이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어느 날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시에 계약서 썼는지 3시에 계약서 썼는지 모르니까 2013년 1월부터 8년이 되는 때가 2021년 1월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늦어져서 2월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달. 오늘이 25일이잖아요. 3월 25일인데 한 달 전에 이미 고점을 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8년의 시작이 2021년 2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작년 책에는 11, 12, 1, 2, 3, 4 이 6개월 중간쯤 어느쯤에 고점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보니까 2월 달에 고점 친 것 같다. 아직은 잠정치지만 그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차트는 연봉이에요. 우리 후랭이님 연봉 얼마 정도 되세요? 아주 개그하시는 거. 그쵸. 제가 60년부터 데이터를 세팅을 해갖고 지금 61개네요. 2021년까지니까. 올해까지 지금 양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그럼 60개의 봉 중에 가장 급한 기울기로 올랐을 때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87년부터 4년 동안 무식하게 기울기가 엄청나죠. 이때 4년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98년 IMF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버블세븐이 무너질 때까지 또 8년이에요. 이때가 8년이에요.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봉이 몇 개예요? 9개인가요? 9개예요. 그렇죠. 9개. 근데 작년에 연말이면은 내년도 부동산 전망 얘기 나오잖아요. 언론사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50명한테 물었는데 하락 전망이 빵명이에요. 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현상이 2006년도 말에도 2007년도 전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33명 중에 1명이 하락이래요. 그런데 버블세븐이 무너지면서 은마가 40% 폭락하면서 목동 아파트가 42, 3% 폭락하는 게 한 6년 동안 하락이 그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데자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대공황이 온다고 알고 있었까요 사람들이? 폭등을 계속 내년에 두고 못 먹어두고 쓰리고 피박에 양박 다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을 때 야 계속 하락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막 폭등하는 어느 쯤에 야 지금 고점인 것 같아. 이제 폭락할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해도 안 돼요. 그것도 유명한 그 하락론 있잖아요. 그건 한 2년 전부터 계속 하락이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분이 그 선물 옵션을 몰라서 그러는데 선물 옵션은 롱이든 숏이든 어느 한 방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폭락을 해서 숏을 쳐서 먹는데
문제는 너무 일찍 숏을 치면요. 올라갈 때 1년 예를 들어 5억일 때 숏을 쳤어요. 근데 얘가 7억, 8억, 10억, 20억 가버리면 그 사람은 깡통이에요. 그냥 벌써. 깡통이잖아요. 이미 반대매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짜 20억에서부터 5억으로 떨어질 때는 돈이 없어요. 계좌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반대매매 나가서 그쵸. 빵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청구하는. 그러니까 저를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에서는요, 저를 변절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한 2, 3년 동안 붓옹산 카페 제가 아주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막 그때 불인이가 이제 막 연구하면서 뭘 알아가면서 그 희열감 같은 거 거기다 막 쓰면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좋다. 우리 동이 이렇게 올 거고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올 거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그 폭등론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폭락이라는 책을 쓰고 제가 지금도 폭락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집을 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2년 전부터 언제까지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야지. 그 이후로는 폭락론자로. 왜냐면 폭락론자로 안 바뀔 거면 집을 왜 팔아요? 계속 폭등할 건데 왜 팔어, 그거를. 그러니까 저를 변절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전, 1년 전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목소리를 더 높여요, 요즘에. 왜냐면 하락론자가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저까지 하락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갖고 하락론을 펼쳐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고서 한 2년, 3년 2배 오르는 동안에 그 눈물 머금고 못 사다가 막판에 갖고 연끌해 갖고 뒤늦게 쫓아서 한 게 폭락론자들의 책임이 되게 커요. 왜냐면 근거도 없이 무조건 폭락한다는 거야. 왜 그러면은 뭐 감으로 느낌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진짜 벼락거지된을 만든 주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폭락론자들. 네, 폭락론자를 반성해야 돼요. 근데 꼭지에서 폭락론자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지금 연끌하면 큰일 나요. 뭘 제가 집을 팔았다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10% 20%만 빠져도 그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끌한 사람들은 반대면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 경고를 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2월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4월, 5월 빠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연간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면 작년까지 오른 게 맞죠. 올해 하락한다면. 그러면 또 8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 역사에서 8년이 최장이지 9년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빠질 확률이 높다. 이건 확률론적인 겁니다.